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수학 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주차가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죠? 이제 기말고사를 제외하면은 이번 강의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강의 이제 2주차만 남게 되고 14주차, 15주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이 14주차죠. 다음 주가 15주차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16주차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수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남지 않아서 좀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은 좀 인공지능 수학원이라고 하면 정말 좀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좀 개념들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수학대수학이나 이제 그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가르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뭐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르치니까 되게 굉장히 체계적이죠. 서형대수학에 대해서만큼은. 하지만 그게 좀 나중에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에 아무래도 이제 그 순서대로 가게 되면은 약간 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서형대수학을 안 할 수도 그죠? 없는 노릇이고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많은 뭐 딜레마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5주차는 이제 저희가 좀 더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스러운 걸 하려면 사실은 이제 이번 주차가 거의 사실상 이제 좀 수학과 관련된 마지막 주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주차에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수학원이라는 교과목에 걸맞는 이제 좀 이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좀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뭐 수학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좀 마지막 주차인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서영대수학만 하기에는 뭔가 좀 솔직히 아쉬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서영대수학을 이제 뭐 한 주주차 정도 했으니까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서영대수학만 하기에는 원래는 물론 서영대수학만 이제 한 학기 동안 또는 이제 1년 동안도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방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서영대수학을 좀 하다가 이제 정보 이론을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형대수학에서 이제 옵서고널과 옵소노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복습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 수업은 교양 수업이고, 이제 이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문과 학생도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고사 때 문과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더라고요. 뭐 이과 학생이랑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모두가 좀 잘 따라오는 수업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벡터 간의 더하기라 하면 이렇게 그죠 원소끼리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벡터 간의 더하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봤었습니다. 그죠? 얘와 평행하게 긋고, 또 얘와 평행하게 긋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대각선으로 우리가 간다. 그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스칼라를, 그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스칼라가 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복소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벡터에 스칼라를 곱한다. 그러면 모든 엘리먼트에 다 우리가 스칼라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스칼라 곱을 다 해주는 형태죠. 어떠한 벡터든 우리가 0을 곱하면 0이라는 스칼라를 곱하면 0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뭐 2, 4에 0을 곱했다. 그러면은 0,0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탑 프로덕트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뭐 인력 부족도 있고 뭐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서형대수학 수업은 아니고 사실 이 교과목은 인공지능 수학 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 내용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형대수학 자체를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인공지능학과의 서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 열리기 때문에 그 과목을 이제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프로트라는 것은 결국엔 이런 원소 간에 저 각각의 원소 간에 곱을 해서 각각의 이제 첫 번째 원소 간에 곱을 해서 더하고 두 번째 간에 곱을 해서 더하고 세 번째 간에 곱을 해서 더하고 그걸 이제 n개를 전체 다 더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8, 그죠? 2 곱하기 4 하면 8, 5 곱하기 1하면 5, 더하면 13이 이렇게 답 프로덕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런 답 프로덕트는 이제 아마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거는 배웠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벡터 간의 답 프로덕트는 각각의 놈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로 표현된다. 라는 걸 봤었고, 얘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자, U랑 V가 이렇게 세타만큼 이루고 있습니다. 각도를. 그랬을 때 U랑 V의 답 프로덕트라는 것은 뭐다? U라는 거를 여기 V라는 이제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시켜서 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오겠죠. U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프로젝션 된 U랑 V 간의 곱이다라고도 우리가 이 U의 크기와 V 크기의 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만약에 90도다. 그러면 U랑 V의 답 프로덕트 어떻게 될까요? 자, U라는 애를 우리가 지금 답 프로덕트라는 것은 이제 U라는 친구를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그죠? 그때 이제 U의 크기랑 프로젝션 된 U의 크기랑 V의 크기를 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90도다 라고 하면 얘는 0이 되겠죠. 왜? 얘를 프로젝션 하면 뭐가 돼요? 점 하나가 되고 크기가 0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답 프로덕트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답 프로덕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 봤었습니다. 그죠? 그죠? 뭐 V가 여기 있고 뭐 U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두 개를 곱하면, 그죠? 이제 아까 여기서 각각 원소끼리 곱한 거랑 똑같아지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놈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죠? 놈이라는 것도 한번 봤고, 놈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주어진 벡터의 길이 또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놈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나타내요. 짝대기 두 개. 그죠? 원래 짝대기 두 개로 나타내고 원래는 여기 뭐 L2놈일 수도 있고 뭐 L 인피니트일 수도 있고 그죠? 뭐 L1놈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LP놈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긴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생략하고 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L2놈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정의는 요거죠. 각각의 원소들의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다. 자, 놈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놈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 우리 뭔지 배웠죠. 그죠?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 그죠? 벡터 스페이스는 뭐다? 주 벡터 간의 덧셈, 그 다음에 벡터와 스칼라 간의 곱셈이 잘 정의된 공간인데, 이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놈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벡터 스페이스에서 놀아요. 왜? 우리가 벡터 간의 연산으로 좀 안전하게 자유롭게 놀고 싶으니까 벡터 간의 연산이 좀 잘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놈을 정의하는데 그 놈이라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다 놈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렇게 생긴 유클리디안 놈 또는 이제 L2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놈을 이제 뭐 가까이 뭐 성질을 굳이 한번 우리가 봐보자면 이제 람다는 여기서 이제 스칼라예요. 스칼라. 스칼라일 때 이제 뭐 스칼라를 곱해가지고 놈을 한 것과 그 다음에 놈을 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의 절대값을 곱한 거는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놈이라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 뭐라고 했죠? 그 벡터 또는 이제 뭐 행렬의 길이 또는 크기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제 삼각 부등식도 만족을 하는 거여야지 우리가 놈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놈은 항상 0 이상입니다. 항상 0 이상. 근데 이제 얘가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언제 0이 된다? 여기 나오는 x가 0일 때는 0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놈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전체 루트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1이 되고 1이 되겠죠. 얘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